네, 이낙연 캠프가 어제 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당에 공식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가 좀 궁금한데요. 이낙연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캠프는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앞에 설명이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이 아니고 제가 그랬습니까? 이재명 이재명 캠프 캠프지. 선대위원. 죄송합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정신이 없었네요. 아직은 네. 위원장 아직도 위원장이신 거죠? 아니 이제 해산했습니다. 해산했어요? 네네. 그러면 전 위원장이십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봐야죠. 의원님으로 그냥 호칭을 하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이의 신청서가 접수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 당에서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당에서 논의할 텐데요. 네. 뭐 지금으로서는 뭐 다른 회의 체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선관위도 아마 그 임무가 끝났고요.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죠. 그래요. 근데 지금 이낙연 캠프의 요청은 그러니까 당무위원회에서 이걸 유권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 이미 정세균 후보 사퇴할 당시에 이낙연 캠프에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선관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가 있죠. 네. 그리고 민주당은 이 특별당규에서 사퇴한 후보의 득표는 무효로 처리하기로 합의된 룰이 2002년 대선 경선 때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미 적용된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2002년에 그 노무현 후보 뽑힐 때 그 경선 당시에는 유종근 후보가 중도 사퇴했는데 그때 무효표 처리를 했고요. 2007년에는 정동영 후보 선출될 때 그때는 유시민 후보가 사퇴를 해서 무효표 처리했거든요. 그리고 2012년 문재인 후보 후보로 당선될 때 그때 그 몇 분에 의해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그때 그 원칙대로 그냥 진행이 됐고요. 그때도 이런 논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중도 사태가 없어서 특별히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당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된 사안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선관위에서 해석을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특별히 더 논의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면 길게 끌 사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몇 차례 걸쳐서 논의를 했던 사안이고요. 그러면 당무위 소집 그 여부는 최고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까? 네, 거기서 결정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내일 최고위 열리잖아요. 그럼 내일 최고위에서 당무위 소집할지 말지만 결정하면 그냥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최고위원회에서 결론 내리는 게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었고요. 네. 네, 그리고 그런 속에서 경선을 치러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해석을 한 것을 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겠죠. 근데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내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도 만약에 이낙연 캠프가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좀 문제가 좀 그러니까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우리 이낙연 후보님이 평소에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의 결정 그리고 당원들과 국민들의 결정을 받아들이시고 대승적으로 결단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낙연 후보 본인이 그러니까 결단을 내릴 성질의 문제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이 결국은 원팀 이제 계속 민주당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게 원팀인데 원팀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원팀을 하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를 이어서 정권 재창출하자고 하는 것, 그거는 민주당 모든 구성원들의 공통 목표고 또 열망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민주당 원팀으로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서 민주정부 4기를 이어가자. 그래서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게 우리 민주당과 또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재명 후보가 좀 이낙연 후보에게 만남을 제안해서 두 분이 좀 만날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그럴 필요가 있고요. 이재명 후보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언제 그러면 만남을 제안하냐가 이제 관심사인데 그럼 내일 최고위원회까지 보고 그러면 만남 제안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한 빨리 하실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혹시 그 물밑에서 이낙연 캠프 쪽하고는 좀 이야기 안 나눠보셨어요? 뭐 이제 가능한 선에서 네. 서로 저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여튼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나 지금 인가 이재명 캠프에 몸담았던 분들의 생각은 이낙연 후보가 이제 그 이 당 선대위가 구성이 되면 위원장을 맡아줘야 된다 이런 입장인가요? 뭐 이번 선대위를 꾸리는 원칙은 네. 용광로 선대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예. 그동안 앞에서 후보로 나서서 활동하셨던 분들 그분들이야말로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가장 맨 앞에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대위에서 그 맨 앞에 서서 정권 재창출을 지휘해 주시기를 저희들 바라고 있고요. 네. 그런 원칙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제 그 정세균 후보고 김두관 후보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축하를 건네면서 원칙을 강조했는데 그러면 이 경선 결과 그대로 가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까? 네, 그러신 거죠. 뭐, 그러니까 경선이 끝나고, 네. 출마하셨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축하하고,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경선 결과를 다 수용하시고, 그리고 정권 재창출에 같이 힘을 모아서 나가자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럼 그 두 분도 선대위에 참여할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뭐,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캠프 대 캠프 말고요. 네,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그 지지층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로서 어떻게 설득할 건지도 좀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특별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그리고 모든 후보로 출마하셨던 분들을 지지했던 분들의 다 한 가지 마음은 정권 재창출하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그리고 정말 국민들의 삶이 제대로 더 개선되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정권 재창출하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자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모여지고 단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일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로 모여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관련해서 결국 이제 그 가장 궁금해하는 게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잖아요. 네네.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그 투표 결과를? 글쎄 이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건 사실이죠. 저도 오랜 정당 생활을 했는데 가장 미스테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이 대장동 의혹으로 자꾸 이제 언론이나 이런 야당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것으로 3차 선거인단 결과를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대장동 여파가 있다면 서울이나 경기 경선 그 같은 시기에 치러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거기 결과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났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심이 따로 있고 민심이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까지 여론조사나 경선의 흐름하고는 많이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딱 이것 때문이다라고 딱 한마디로 단정짓기는 어렵고 다양한 각도에서 저희도 분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송영길 대표가 어제 대장동 TF를 꾸려서 당 차원에서 대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TF 구성 방안 좀 그 논의가 된 게 있습니까? 지금 논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장동 문제도 그렇고 다른 후보들 뭐 윤석열 후보에 관해서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당이 맡아서 해야 될 일이고 이제는 이재명 캠프가 아니라 민주당 캠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당이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원칙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좋죠. 알겠습니다. 관심사는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만난다면 언제 만날지 이게 좀 관심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었던 우원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